또래보다 왜소한 몸집으로 늘 이리저리 치이고 살았던 곽준빈. 늘 무시당하기 일쑤였지만 언제나 마음속에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작은 불빛이 일렁였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밝은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며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희망의 불빛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만 것이었죠. 당시 그의 나이는 13살,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했지만 어린아이들이 더 악독하다고 했던가요? 곽준빈을 향한 심한 학교 폭력이 시작됐는데요. 모든 학교 폭력이 그렇듯 그가 왕따가 된 이유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바로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모진 왕따 생활이 시작된 것이었죠. 일용직으로 간신히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던 아버지, 달동네 중에서도 깊숙한 곳에 위치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던 그의 집. 당시 곽준빈의 가정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이유는 되지 못했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그의 왕따 생활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빵 사오는 심부름을 받고 체육복이나 교과서를 빌려주고 다시 못 받거나 컴퍼스로 등을 찔리는 등 학교 폭력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세지기만 했죠. 같은 나이에 같은 국적에 동등한 학생임에도 또래들에게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공부 역시 잘 될 리가 없었습니다. 늘 낮은 성적을 받고 학교에선 무시만 받으니 곽준빈은 점점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자신의 삶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고등학교는 이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무렵 어차피 낮은 성적에 공부에 큰 뜻이 없던 곽준빈은 당시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 자신의 초중학생 시절을 아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둘러싸인 환경이다 보니 점점 친구도 사귀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괴롭힘도 없으니 공부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었고 반에서 1등까지 찍으며 앞길 창창한 학교 생활을 활기차게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생활마저 1학년 초반까지만 이어졌습니다. 어이 걸베이! 어느 순간부터 곽준빈은 거지라는 뜻의 사투리인 걸베이로 불리기 시작했고 전과 같은 학교 생활이 될 것이라는 빨간불이 울리기 시작한 거죠. 당시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분위기는 현재의 특성화 고등학교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고 정말 양아치가 모여있는 살벌한 분위기였기에 초중학교 생활이 반복될 거라는 곽준빈의 걱정은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었는데요. 학창시절 대부분을 왕따로 지냈던 곽준빈, 고등학교에서까지의 괴롭힘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계속 이렇게 살기는 싫다는 생각 끝에 자퇴를 결심하게 되지만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의 부모님은 자퇴에 심한 반대를 했던 건데요.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춘기, 또 왕따 시절을 거치며 쌓아온 망상증 탓에 곽준빈은 그 길로 가출을 감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살던 부산이 아닌 거제도까지 배를 타고 나가 알바를 구해버린 것이죠. 먼 타지에 가서 감자탕집 알바도 구하고 10만원짜리 월세방도 무작정 구해 가족도 지인도 버리고 새 삶을 살려고 한 곽준빈. 하지만 이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배추밭에서 자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죠. 겨우 17살의 나이에 이렇게 인생을 망쳐버리면 앞으로의 길도 없겠다라는 생각에까지 빠져버리고 결국 가출 4일만이던 날 밤 9시에 어머니께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엄마, 나 지금 거제도에 있어. 이 말 한마디에 부모님은 한 걸음에 거제도까지 달려와 새벽 4시에 그를 태워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부산에서 거제도까지 가려면 열악한 도로망을 4시간 동안 달려야 했고 거제도에서 집까지 돌아가는 그 긴 시간 동안 곽준빈의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유일하게 내뱉었던 말은 귀뚫었네? 였을 뿐이었죠. 그런 사소하지만 섬세한 부모님의 관심과 배려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온 곽준빈. 집에 돌아와서도 페인처럼 지내며 점점 그의 상태는 심각해져만 갔는데요.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결국 그는 부모님께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으며 자퇴의 이유를 밝혔고 어머니도 곧장 자퇴를 허락해주시며 그의 고등학교 생활은 1학년에서 마치게 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줄만 알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팍팍했는데요. 미용실 아주머니가 말을 걸면 말을 더듬을 정도로 대인기피증은 심해져만 갔고 18살에는 매일 컴퓨터 침대만 무한 반복하는 생활을 보내며 망상증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새벽까지 인터넷만 들여다보며 바깥을 둘러보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1년 동안 집에만 박혀 살았지만 아무도 찾지 않던 그의 인생. 하지만 19살에는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다가와준 두 친구 덕분이었죠. 곽준빈에게 먼저 다가와 베프 사이로 발전한 두 친구 덕에 이제는 바깥을 둘러볼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고 자신 역시 대학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수능을 치려면 일단 검정고시 합격증이 있어야 했고 그렇게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열심히 준비한 검정고시는 단 한 번에 합격하는데 성공. 하지만 수능은 완전히 망해버려 재수까지 준비하게 되는데요. 1년 내내 폐인 생활을 하던 그에게 수능 공부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제대로 된 도약을 위해 재수학원행을 고려하게 되죠. 그렇지만 재수학원의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하고 힘든 가정 형편에 등록해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대학에 대한 열망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공부하고 싶어. 긴 고민 끝에 어머니께 진지하게 부탁드린 거였죠. 그런 곽준빈의 진지한 모습에 어머니는 결국
빚까지 내 그를 입시학원에 등록시켜주는데요. 처음 한두 달은 진지하게 재수에 임했던 곽준빈. 하지만 입시학원 생활은 생각보다 더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정상적인 인간관계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거죠. 그러다 결국 재수 생활은 해이해져 원래 희망하던 한국외대 스페인어과에 떨어지고 부산외대 러시아어과에 합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꿈에 그리던 대학 입학에 성공한 곽준빈. 대학 생활을 하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대학 제도를 통해 러시아 학교로 유학까지 가며 꿈꿔왔던 생활을 달성해 나간 것이죠. 드디어 정상적인 삶의 궤도에 올랐다는 생각에 눈물까지 흘리고 주어진 일들에 감사하며 러시아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이제는 러시아어까지 수준급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 그는 유학을 마치고 이력서 40-50개를 쓰며 취업 준비에 나서는데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위치한 한 러시아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되죠.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던 길이 맞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입사 4개월 만에 퇴사하고 아일랜드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 유학길에서 열심히 영어 공부까지 해 러시아어에 이어 영어까지 능숙하게 말할 수 있게 됐죠.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대사관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요. 사실 고등학교 중퇴에 그리 좋은 대학 출신도 아닌 자신에게 대사관은 너무 과분하다고 생각했고 그는 당연히 떨어질 걸 예상하며 이력서를 넣었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대사관 최종 합격에 성공. 꿈에만 그리던 대사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곽준빈은 허전함을 느꼈는데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꿈에 이루기 위해선 대사관 실무관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유튜브. 그의 눈에는 유튜브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자신 역시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에 채널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조회수는 부진했고 가장 처음 만들었던 코리아제르 TV는 망해버리고 말죠. 한 번 망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곽준빈. 2018년 10월 곽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는데요. 당시 유튜브에 아제르바이잔 관련 콘텐츠가 없는 것을 보고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장 유명한 유튜버가 되는 것을 목표로 채널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그렇듯 눈에 보일 만한 성과가 있어야 일이 재밌어지는 법. 신생 유튜버였던 그에게 조회수와 구독자는 쉽사리 늘지 않았고 점점 곽준빈 역시 유튜브가 재미없어져 접게 되는데요. 유튜브 계속 해봐. 너무 아까운데? 유튜브를 접은 채 쉬던 곽준빈에게 들려온 친구의 한마디. 그 한마디에 곽준빈은 다시 한번 곽튜브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여전히 성적은 지지부진했고 또다시 흥미를 잃어갈 때쯤 2019년 7월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빠니보틀이 아제르바이잔에 왔다는 소식을 접하는데요. 당시 빠니보틀은 대형 유튜버 중 한 명이었고 그에게 아제르바이잔 가이드도 하고 조언을 듣고자 빠니보틀과 동행하게 되죠. 합방 하루 만에 구독자 수는 1000명 돌파. 유튜브를 접으려던 마음을 바로 버려버리는데요. 빠니보틀에게 수익, 마인드, 편집 등 여러 조언을 들은 곽준빈은 전업 유튜버의 길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민은 고민일 뿐 어렵게 들어간 대사관 일을 쉽게 버릴 순 없었는데요. 여전히 전업 유튜버의 길은 환상으로만 남겨둔 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죠. 그렇지만 기회는 또다시 곽준빈의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2019년 10월 빠니보틀 생일기념 두바이 호화 여행에 동행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곽준빈의 눈에는 빠니보틀과 자신의 모습이 비교돼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행이 끝난 후 출근을 걱정하는 자신과 다음 콘텐츠를 구상하는 빠니보틀의 모습이 비교되기 시작한 거였고 그 길로 곽준빈 역시 대사관의 일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곽튜브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이후 러시아 여행을 시작으로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하였고 이제는 여행 유튜버 중 한 명으로 제대로 자리 잡으며 많은 공중파에도 나오는 중이죠. 현재는 145만 명이라는 엄청난 구독자 수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곽튜브. 그는 자신의 성공은 외국에 나간 것부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국에 나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쫓아가니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니 더욱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현재 삶이 무척이나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곽튜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성공의 동기로 삼아 이제는 자신만의 주관을 바탕으로 성공의 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미 충분한 성공을 한 것 같아 보여도 곽튜브는 아직도 여행하면서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는 또 어떤 여행지를 가 시청자들에게 여행 욕구를 일으켜줄지 기대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